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모르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이에요.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오늘은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임플란트 합병증 하면은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완성되기 전까지 하는 과정에서 뼈가 높거나 골유착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술이 다 끝난 다음에 완전히 부착되어서 완성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부작용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후에 관리라든지 유지 보수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생기는 문제점이죠.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사후에, 시술이 치료 완료된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문제로는 임플란트가 나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가 풀리거나 아니면 그게 심해져서 파절되어서 임플란트가 이제 부러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일단은 풀려서 파절되기 때문에 풀리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리면 바로 치과로 와서 다시 조이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느껴집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모르고 계속 문제가 지속되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주위염이에요.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음식물 침착입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음식물이 끼는 거죠. 그러면 치아처럼 똑같이 염증이 생기고 붓고 피납니다. 근데 치아의 주변에 생기는 치주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치하고 임플란트 생기는 잇몸병, 임플란트 주위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치아하고 임플란트의 구조의 차이인데, 치아는 중간에 신경과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살짝 이가 시큰해지고 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아주 미세한 그런 차이점을 환자분들이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 생각해 보시면 신경도 없고 혈관도 없죠. 그리고 아무리 뼈가 어느 정도 녹아내려도 마지막에 조금만 붙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임플란트는 한 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못 느낍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할 때 피가 나거나 조금 붓거나 이런 걸 느끼지 않으면, 예민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붓고 피나는 상태에서 계속 지속이 반복이 되면 음식물 낀 채로 있기 때문에 그 하방으로 뼈가 녹기 시작하죠. 그래서 뼈가 보통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1년에 0.1mm 정도씩 서서히 녹아내리긴 해요. 이거는 수평적으로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하지만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는 거는 주머니처럼 녹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한번 녹기 시작하면 거기에 음식물이 더 잘 껴요. 그래서 또 뼈가 녹고, 더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더 음식물이 많이 끼고 더 많이 녹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치아를 뺀 것처럼 임플란트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뼈가 많이 녹은 임플란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치아처럼 빼야 되는 거고, 빼게 되면은 환자분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 동안에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걸 처음부터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정신적, 그 다음에 육체적, 아니 또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경제적, 이런 고통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임플란트의 부작용,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잘 유지 관리하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환자분이 느끼기가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예민하지 않으면 모르고, 그리고 칫솔질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시는 분들은 칫솔에 피가 묻어나니까 금방 느끼고 또 바로 치과로 오실 수 있는데, 대부분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 처음에 이제 이가 없다가 생기니까 너무 편해진 거예요. 잘 먹고 막 살도 찝니다. 그 상황에서 조금 이상이 있는 거는 약간 그냥 무심코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음식물 낀 상태에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돼서 오시면 이미 많이 망가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년에 한 번, 아니면 짧으면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치과를 가셔서 자기 하셨던 그런 치아의 상태를 계속 확인을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또 치료를 받으시고 또 어떤 교육도 받으시고, 칫솔질에 대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도봉여치과 원장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